특검이 다시 검찰 건물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겠다는 게 보는 눈이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예. 우박이라고 하잖아요. 우려 섞인 박수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우박이라는 그 여론을 본인도 모르지 않을 텐데 굳이 왜 그러니까. 고검에다가 검찰 내에다가 그 중요한 내란 특검을 갖다가 거기다 사무실을 검찰과 왜 차리겠다는 내통하지 거야? 않을까 이걸 우려하는데 그 우려를 알면서 검찰 안에다 사무실을 차린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보안이 유지된다는 건가? 조은석 특검이 그건 어떻게 유지가 돼? 우리 세지. 그렇죠. 사실은 출입하는 거 누구 출석하고 이런 게 사실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잖아요. 고검 청사 안에 특검 사무실 그러니까. 쓰면 그게 검찰의 출입 그 통제 시스템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건 있지 않을까요? 여기는 도청될 일도 없고 누가 들어올 수도 없다 마음대로. 그런 이유 때문인가? 제가 보기엔 그 끝까지 그 검찰총장직을 놓고 경쟁하다가 총장을 못 하고 나온 게 한이 맺혀서 그런가. 윤석열하고 경쟁하다가 그렇죠. 그 검찰 사랑이 심하다. 검찰 사랑 때문인가? 검찰이 그동안에 너무 낮게 평가되고 검찰의 노력이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했다. 근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검찰이 실질적인 수사 능력이 있고 또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의 방향과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있고 내가 믿는 거는 검찰 수사력이다. 요 얘기 좀 하는 것 같고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으면 지금 김용현 풀어줍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사를 못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정치적인 의도다. 수사하는 내가 거다. 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실질적인 능력과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풀면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박세현 고검장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박세현이었거든요. 박세현 고검장은 신무정 때문에 좀 많이 열받아 있던 사람이고 신무정이 즉시한 거나 보통한 거 포기했을 때 되게 화나 있던 사람인데 우선을 풀어줄 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도 뭔가 이제 해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이에요. 자기네 조직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다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좀 힘들어했었다고 들었고 그런 맥락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조은석과 박세현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문정 검사가 또 국정기획위원 파트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검찰은 완전히 망가진다 이 조직은 그렇게 생각들을 한대요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 자리를 노리고 있고 그 검찰의 그 응원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 자리가 뭐라는 건 뭐 다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생각을 할 테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들어가서 중간 그 매개 역할을 하려는 거 그 의도 아니겠느냐?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란 수사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 조은석은 그 다음 꿈이 있어서 장관도 생각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이 야심이 큰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3특검 중에 가장 먼저 윤석열 혹은 김건희를 구속시킬 사람입니까? 그 가능성이 높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건희 특검에서도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서도 빨리 가서 누구든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거야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욕심을 내죠. 근데 조은석 특검이 다른 사람이 선수 치는 거 그걸 못 볼 거려. 네네. 네. 성격상. 성격이 좀 안 좋죠. 뭐 안 좋다기보다 수사할 때 그 욕심 내는 건 안 좋은 건 아니죠. 아직 안 좋은 사람 좋아해. 아니 안 좋은 건 팩트예요. 뭐 그걸 이렇게 실드 쓰려고 그래요. 그건 안 좋은 건 맞고 다만 안 좋은 방향이 올바르냐 사리사욕적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공명심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예.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통들 그리고 조은석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뜨악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걱정 어린다는 거는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수사를 해서 검찰도 다칠까봐. 네. 그 전에는 그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네.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걸 보시면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제 전화기에 조은석이 안 좋은 녀석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좋은 녀석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번 수사에는 너무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보고 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초반에 가장 중요한 인사고 내란 특검에서 어디까지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이 처음에 이 개혁 드라이브를 성공할 수 있는지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은석이 그런 분인지 알면서 썼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우려하고 윤석열 검찰이 우려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좀 잘하길 바라는데 지금 계속 저 내란 수사팀에서 계속해서 수사 안 하고 추가 기소도 안 하고 다 봐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꼭 해보세요.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김영현이나 추가 기소를 안 한 거는 네. 그 수사 검사들이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밑에서도 그렇지만 밑에서 누구 밑에서도 치받는 안 사람도 했어요. 하나도 없어서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생각해 보면요. 최순실 박근혜뿐만 아니라 저 뒤에 차은택 송성가 그런 사람들도 다 추가 기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맞아요. 6개월 아니, 그랬지. 했어요. 이재명 수사 때는 안 그랬나? 더 했죠. 검찰은 항상 그랬어. 정경심 교수 때도 했어. 추가 지금 기소하고. 추가 기소한 내용들 다 무죄야. 맞아. 네. 그렇게 해서 묶어뒀는데 지금 지금은 보세요. 지금 다 풀어주는 거 아니야? 자, 그냥 수뇌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겠는데 밑에서도 그랬어요.
밑에서도. 네. 제 거짓말을 안 해요. 네. 아, 좀 봐봐. 네. 거짓말을 안 하고 모질할 뿐 거짓말 안 하는데. 모자라다니. 한교안이 제일 예뻐하던 사람이에요. 없어요. 조은석이 성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아. 산에도 한 2번 같이 갔었는데. 사네. 근데 사실상 상황이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어제 고발했잖아요. 추가로 추미애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고발된 게 만약에 정말 빨리 이렇게 수사가 되면 사실 원래는 일주일 내에도 충분히 그거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지금도 일주일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예. 예. 돌리면 하기만 예. 하면 돼. 그 김- 의지가 없어서 그러지. 김용현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왜 안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용현을 며칠 전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뻔하지. 만난 사람이 자유롭게 사람들 만나고 정치 활동하겠다. 그렇지. 그 윤석열도 만나고 뭐 노상원도 만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 다 풀어주면. 네,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지금부터 어떤 모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역전시킬 거. 이거 생각할. 김건희 씨가 저체중이래요. 들리기로는 소화기 내과 쪽으로 40kg 입원했다고 확인해 이하로. 하는데. 소화기내과? 예, 예.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을 잘 못 먹고 거식증. 저체중이고 예, 이렇대요. 2, 3일 전에 만난 분이 얘기했는데 사무실에서 올라오더래요. 밑에 있는 사무실에 나가고 있다고 해서 오니까 집으로 갔는데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갔는데 김건희는 밑에 사무실에서 일을 보다가 올라왔는데 너무 얼굴이 반쪽됐고 병색이 완연하고 너무 말라 있더라.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얘기. 사실은 아크로비스타에서 아산병원은 꽤 멀잖아요. 근데 아크로비스타에 가까운 종합병원이 있잖아. 성모병원, 바로. 성모병원에 여기밖에 안 나가고. 받아줬나 보죠. 자기 그러니까. 아니 자기 그를 봐주던 의사가 있었고 의사한테 먼저 진찰을 받은 다음에 입원한 것으로. 결국엔 영장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원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후드라인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 수사를 피할 수 없고 병원에서 받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는 신발도 신겨봐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오면 병원에서 들어누워 있으면은 끌어내야 돼.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지금 반죽이 됐다는 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6월 3일 지난 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그때 생글생글 많이 웃진 않았어요, 솔직히. 웃음이 나오겠나 그런데 가끔 웃었잖아. 그리고 얼굴도 멀쩡했어요. 잘 걸어다니고. 네. 뭘 지금 반죽이 됐고 들어누워 갑자기. 저 샤넬 가방하고 신발은 없앴을 가능성이 있고 어디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방 가득이 많다며. 왜 가방도 많고 옷도 많아요. 그런데 저 신발로 계속 몰고 가는 이유가 검찰에서 그렇지. 자 신발 사이즈 신발을 맞춰봐서 이게 맞으면 저 김건희가 받은 거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증거가 없어서 확인 못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신데렐라야? 그 빠져나가기 아니, 위해서 근데 저렇게 얘기한 가방 예쁘긴 예쁘더라. 버렸을 것 같지는 않더라. 아니 저 하얀 그러니까 가방이 예쁘더라고.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버렸을까 어디 짱. 버렸을 것 같지는 짱 않고 먹었겠지. 어딘가 있을 거예요. 믿을 사람한테 그 최재형 목사 그 리얼백 전에 그 전에 이제 정치권에 윤석열이 정치권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김건희가 힘을 쓴다는 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김건희를 잡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출세하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뭐 많죠. 그때 그런 부인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선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 국민의힘 주변에는 있었는데 왜 안 주셨어요? 저는 사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정파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런 거 줄 때 내가 알기로는 그 부인들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인하고 안 친해요? 아니, 그런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아 봐봐 실세 윤핵관 부인도 디올 명품 선물했다잖아요. 부인들이 움직인다니 이거 몰라. 그 정진석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저기 윤한홍 아니었고 권성동 아니었어. 뭐 근데 갑자기 장재원 이런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윤핵관이라고 막 그런 돌아다녀요. 역할을 했다는 거야?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인이 중요하다니까. 네, 부인을 통해서 지금 연결된 사람이 여기서 2명 3명 있습니다. 아, 거기 메인 거강꾼은. 권성동 기프가 있었을 것 같아. 권성동 윤한홍이었어요. 트럼프가 네. 4월 8일 날 왜 그 한국사하고 트럼프가 통화했었잖아요. 네, 전화로. 네. 그때 뭐 대통령 나올 거냐 이렇게 트럼프가 물었다고 물어봤다 하는 거. 중얼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한덕수가 네. 트럼프한테 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가스관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약속하겠다. 그리고 관세 협상에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각오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당신이 한국 대통령의 적임자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고 지금 누구 입으로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 한덕수 그때 전화 같이 받아 옆에서 있었던 사람들. 한덕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한겨레 기사가 딱 그만 나오구나 그래서 야 이건 엄청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베센트가 무슨 말을 그 한국이 최선의 준비를 해왔다 이런 말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막장 그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다 설명이 되잖아.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야 트럼프가 한독수한테 당신이 한국의 대통령 적임자라고 했대. 그러면은 이거 될 수 있어. 이거 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막을 수 있어. 미국이 뒤에 있는데 트럼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야밤에 한밤에 막장으로 다 뭐 법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그 교체해버린 거 아니냐. 자, 얼마 전에 정진석 나왔잖아요. 네. 정진석 나왔는데 정진석이 내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증거인멸에서 어떻게든지 짧게 좀 해. 나도 좀 할 말이 있어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정진석 입장에서는 정진석이 얼마 전에 공관위원장이었어요. 2022년 6월에 공관위원장이었을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경남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를 바꿉니다.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윤석열 때. 취임 후 첫 지방선거 때 자, 명태균 게이트를 이렇게 수사하다가 김건희가 윤석열이 공천 개입을 한 거, 그리고 공천 개입을 실행할 때 정진석이 매우 큰 역할을 해가지고 많이 잡혀 있습니다. 아, 자, 지금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들어가서 정진석한테 가면 이 부분에서 공천 개입의 연루자야. 예, 그래서 당이 거의 박살날 정도의 그 파괴력 있는 무언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것이다. 네. 나왔어요 이미. 그거는 해봐. 특검 가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때 네. 큰 역할을 해서 그게 잡혔다. 예, 공천 개입에 아니 그때 공관위원장이었으니까. 공관위원장이- 지방선거는 정진석 공관위원장 네. 그리고 같은 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윤상현 공관위원장. 네. 그때 그렇겠죠. 윤상현 얘기만 나왔었는데 지금 정진석 얘기는 안 나왔는데 아, 그 판이 부분도 지방선거가 훨씬 훨씬 큰데요. 크고요. 훨씬 중요합니다. 후보 훨씬 많았으니까. 이 내용도 크게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야? 저기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는 건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네, 수사하다가 김건희 거기서 나오고, 특검이네. 김건희 특검. 네, 김건희 특검에서 이게 금방 잡아가면 그럼 거기서 먼저 윤석열, 김건희 신병 처리가 되는 건가?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목소리 나왔지. 목소리가 나와서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 다 나왔지. 그래서 그냥 부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출범하면 윤석열, 김건희를 저 내란 특검에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오케이. 그럴